자, 오늘은 일모도원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에 얽힌 오자서의 복수 이야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무기가 평왕에게 말했다. 오사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모두 빼어난 이들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나라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아비를 인질로 삼아 잡아 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라의 걱정거리가 될 것입니다. 왕이 사신을 보내 오사에게 말했다. 네 두 아들이 오면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오사가 말했다. 오상은 사람됨이 인자하여 부르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우는 사람됨이 거칠고 사나우나 끈기가 있으니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면 모두 잡힐 것이라 생각할 테니 분명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자서 열전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째서 이런 이야기가 시작되었는가? 이야기가 좀 긴데요. 복잡한데, 자, 초나라를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초나라 평왕이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는데요. 이 평왕은 태자를 위해 이웃나라 공주를 맞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며느리를 드린 거죠. 평왕에게는 비무기라고 하는 간신이 있었습니다. 이 비무기가 태자의 아내를 맞이하는 일을 맡습니다. 자, 이 일로 공주를 만나고 돌아오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만나보니 빼어난 미인입니다. 태자에게 넘기기 아까우니 아내로 맞이하십시오. 태자에게는 다른 아내를 얻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웃긴 일이죠. 네, 며느리로 삼으려던 이웃나라 공주를 아내로 삼으라고 합니다. 역사를 보면요, 이런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평왕은 비무기의 말을 따라 태자의 아내가 될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비무기가 이 일을 저지르고 태자에게 미움을 사게 될까 걱정돼서 이 비무기는 이제 태자를 모함하죠. 왕은 비무기의 말에 따라 태자를 변방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 태자가 변방으로 내쫓긴 뒤에도 비무기의 모함이 끊이지 않습니다. 비무기는 태자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며 또 혐의를 더 씌우는 거죠. 평왕은 태자의 스승인 오사를 불러 묻습니다. 과연 태자가 정말로 반란을 꾀하느냐? 그러나 오사는 비무기가 태자를 모함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답하죠. 어찌 간신배의 모함을 듣고 자식을 내칩니까? 자, 근데 이때 평왕은 화를 내며 오사를 옥에 가두고 사람을 보내 태자를 죽이려 합니다. 오사는 옥에 갇히기 전 사람을 보내 태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태자는 나라 밖으로 달아나죠. 태자가 달아나고 오사를 옥에 가두자 비무기는 오사의 두 아들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오사의 두 아들이 모두 빼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으니 자칫하면 화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한꺼번에 이들을 다 죽일 생각인 거죠. 평왕은 비무기의 말에 따라 오사에게 두 아들을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오사는 첫째 아들 오상은 인자한 성품을 가지고 부름에 따라 오겠지만 둘째 오운, 오자서는 사람됨이 거칠고 사나워 고지고대로 따르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임금의 명령에 따라 두 아들을 부르면 함께 죽임당할 텐데 어찌 아들을 부를까? 오사는 평왕의 말을 따르지 않죠. 자, 그러나 평왕은 이미 이들 부자를 모두 죽일 생각입니다. 사람을 보내 오사의 두 아들을 부릅니다. 오지 않으면 너희 아비를 죽이겠다. 오자서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가면 안 되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아버지를 살려주겠다며 우리를 부르겠습니까? 분명 훗날 근심을 덜기 위해 아버지를 인질로 삼고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달아납시다. 근데 형의 생각은 다릅니다. 임금의 명령에 따라가더라도 아버지를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가 부르셨는데 가지 않으면 불효 아니겠느냐. 게다가 나중에 달아나 치욕을 씻지 못하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나는 가서 아버지와 생사를 함께 하겠다. 너는 달아나 나중에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라. 그렇게 오자선은 평왕에 의해 아버지와 형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되죠. 오자선은 오나라로 달아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뒤쫓는 자가 있었고 아주 위태로운 순간까지 내몰리죠. 자, 이어지는 장면은 오자서가 강에 이르렀을 때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장면입니다. 강에 이르자 강에 한 어부가 배에 타고 있었다. 오자서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는 오자서를 건네주었다. 강을 건넌 뒤 오자서는 칼을 풀어주며 말했다. 이 검은 100금이나 되는 진귀한 보검입니다.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초나라의 법에 오자서를 잡는 자에게 5만석의 관직을 주겠다 하더이다. 어찌 겨우 100금의 칼을 받겠소? 이렇게 말하며 어부는 칼을 받지 않았다. 오자서는 오나라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병에 걸리기도 하고 중간에 밥을 빌어먹기도 했다. 자, 오자서가 달아납니다. 뒤에는 추격자가 달려오는 매우 급박한 상황입니다. 커다란 강에 이르러 달아나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한 어부가 배를 몰고 있습니다. 이 어부의 도움으로 오자서는 강을 건너 겨우 위험에서 벗어나죠. 강을 건넌 뒤 오자서는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풀어 어부에게 줍니다. 100금의 값어치를 지닌 진귀한 검이라면서요. 나를 살려주었으니 은혜를 갚겠다. 그런 거죠. 그러나 어부는 너털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초나라에서 오자서의 목에 5만석의 관지를 내걸었다 하더이다. 어찌 겨우 100금의 칼을 받겠소. 어부는 강을 건너주면서 이미 그가 오자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의 사정을 알면서도 도와준 겁니다. 이 도망자를 구해주는 이야기, 도망자의 신분을 알고 도망자가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면서도 그를 도와주는 이야기, 아마 어디선가 보셨죠? 나름 이 오자서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원형이 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망자를 구해주는 이 장면이 재밌었는지 후대의 다른 이야기에서는 이 이야기에 살을 덧붙이거든요. 어부가 오자서를 건네주고는 스스로 강에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왜? 오자서가 어디로 갔는지 그 행방을 영원히 감추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인 거죠. 좀 과한 이야기긴 합니다. 근데 남몰래 누군가를 구해주는 은인의 이야기는 꽤 매력적이고 재미있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옛글을 읽을 때 강을 건넌다는 건 경계를 벗어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오자서는 이렇게 아버지와 형의 죽음을 뒤로하고 초나라를 떠납니다. 어부의 도움으로 낯선 나라에 발을 들여놓는 거죠. 그가 원한이 새겨진 땅을 등졌다면 그의 앞에 펼쳐진 땅은 아주 낯선 땅이겠죠. 과연 그는 다시 복수를 이루기 위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오자서의 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령 달아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겠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세계에서 어려움을 견뎌야 하고 복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복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혹독한 자만이 이룰 수 있는 고귀한 행위의 결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강을 건넌 뒤 오자선은 병에 걸려 고생하기도 하고 길에서 걸식하기도 합니다. 그가 오나라에 도착했을 때 당시 오나라의 임금은 요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오자선은 오나라에서 성공해 초나라를 무너뜨릴 마음이었죠. 그렇지만 때가 무르익기 위해서는 더 오랜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오자선은 오나라 공자 광이 남모르는 야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돕기로 합니다. 이 공자 광이 바로 누구냐 하면 지난 시간에 만났던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에 연이은 복수의 물꼬를 트는 오왕 함녀가 됩니다. 오나라 공자 광이 어떻게 오나라 왕 함녀가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장면이 바뀌어서 오자서가 드디어 초나라 수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